안녕하십니까, 인디패스의 김태입니다. 자, 요새 같은 기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가지고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 이제 한참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프로프리드를 받고, 약간 이런 기간이실 텐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썼는데, 제가 이제 읽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빠또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느낌에 이제 여러분들께도 한번 또 약간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이제 제가 그 학생이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딱 첫 문단 첫 한 반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빠고 끝 안녕 이랬거든요. 이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열심히 이걸 한 페이지 따서 썼었는데 겨우 요거 읽고 난 다음에 빠꾸를 났다고 라고 하시면서 되게 화내 약간 뭔가 기분 언짢아 하시던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읽어볼 때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오피서들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잘 읽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누굴 붙이고 떨어뜨릴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서류 전형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럼 서류 전형을 패스했었으면 진짜로 사람을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교수님들은 이걸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수님들도 제가 읽은 것처럼 요 첫 문단 정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문단 여기에서 뭐라고 썼는지는 사실 중요도가 한 10%, 네, 그다음 여기가 중요도 90%, 네, 90%. 첫 번째 문단 말아먹으시면 여러분들의 글을 누군가가 끝까지 읽어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왜 소설가들도 자기가 소설을 내려고 할 때 그 첫 문장을 쓰느라 1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지. 그래서 이 첫 문장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게 첫 문장을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확 와야 돼. 내가 이거 썼을 때 이거 끝까지 읽어볼까라고 하는 느낌이 확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첫 문장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있었던 얘기는 이렇게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서머리를 비슷하게 하지만서도 서머리는 아닌 것이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형태의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이 첫 문단 쓰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첫 문단 같은 경우에서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가끔 명언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남을 서빙한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밑에서부터 서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저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시작한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야 3년간 미얀마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것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딱 해서 사람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대충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 거를 절대 잘난 척을 하지 말고 글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사실관계에 너무 꽂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갖고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케네디 컷에 있는 어느 이렇게 닥터 누구네에서 오피스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뭐를 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딴 식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또 쓰죠.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어차피 이 글의 진위 여부가 첫 번째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이 정도로 하찮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병원에서 발론티어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걸 갖다가 했었으면 약간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한테 제가 가가지고 이걸 뭔가 추천을 받았다. 이런 거 볼드 클레임을 한다. 노벨 프라이즈 위너네 무슨 어디 랩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서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야, 진짜야? 그거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내가 어느 병원에서 100시간 정도 발런티어를 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게 진짜일까? 라고 궁금해하진 않는단 말이죠.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뭘 느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야. 그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되게 짧을수록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맨날 나는 정말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아무리 미사 여고를 갖다가 집어넣어봤자 아무도 그거에 대한 감동을 받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동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어렸을 때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난치병 이름이면 난치병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이 난치병을 해가지고 무슨 테라피를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맨날 같이 울었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니까 어떤 그 테라피에서 이 뭐 주사를 맞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게 고생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난 정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간접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저기는 우리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의사들의 그런 따뜻한 그 정성으로 인해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딴 식으로 쓰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대 교수들이고 치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무슨 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프로시저 머릿속에 딱 잡혀요. 아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했겠네. 아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이거 되게 고생 오랫동안 입원했겠네. 이게 바로 잡히시는 분들께 뭐 그냥 어려운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생생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뭔가 자세하게 쓰라고 하게 되니까 뭔가 연도 날짜 이런 걸 자세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것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시거나 이제 이러지 않으면 한마디로 읽었었을 때 우리가 boring이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되게 뭔가 대들 잘난 척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수님 밑에서 내가 어디서 뭐를 했다 이렇게 가지고 뭐 대단해 보이려고 막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UCLA에서 뭘 했던, UCSF에서 뭐를 했던, 미시간에서 뭘 했던 내 알바임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게 굳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상 이렇게 어디서 잘 먹히는 게 막 밀리터리 서빙 해가지고 제가 요즘 사람 뽑았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거죠. 파견됐던 거죠. 밖에 뭐냐 군으로 가가지고 알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죽어가고 뭐 자기 친구가 뭐 총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붙으면 쓰면은 존경심이 들어오잖아요. 아, 이 어린 나이에 전쟁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겪고 왔었으니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되면서 이 친구는 한번 불러보자. 이런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이 정도 서빙을 하고 이런 걸 겪었던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기라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를 반드시 안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없는 얘기를 통해서 비범할 수는 없지만 있는 얘기를 비범하게 말할 평범한 얘기를 비범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만 해도 어차피 석사 다니면서 그 어드미션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거를 지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대단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뭐 근로장학생 같은 거였으니까요. 2년 동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막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의 어떤 얘기, 평범한 얘기를 비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보고 이 사람의 교양이라던가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글을 썼었을 때 이 글이 얼마나 잘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뭐랄까 나의 호감도가 무진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절대 지루하게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짜 연구를 이걸 한 문단을 쓰기 위해 연구를 진짜 일주일은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은. 뭘 어떻게 지루하지 않나? 너무 평범하지 않나? 너무 지루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의대 치대 가려고 100시간 동안 쉐도잉하고 100시간 동안 발런티어 하는 거는 뭐 그거 기껏해야 여기다 한 줄 뭐 몇 줄 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게 안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한 뭐 세 번째 문단쯤에 한 세 줄 정도 덧붙였다고 해가지고 오 이런 일을 하다니 감동이야 라고 한 다음에 뽑아줄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안 읽어요. 죄송합니다. 안 읽어요. 10가지 읽으려면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읽을 마음이 들었으니까 읽는 거지 막 이거를 재미없는데 끝까지 읽는 교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 POS 쓰실 때 뭔가 걱정이 되신 건 아는데 네 어쨌든 네 좀 열심히 할 때 독하실 때 다시 한번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MD 베스트 김태였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